정치 알파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청와대 발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26일입니까? 일단 법이 정한 이 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딱 D-Day로부터 계산을 해서 딱 맞는 게 26일이에요.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나면 국회에서 60일 동안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의결하는 기간이 60일이고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국민들께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투표를 하기 전에. 예. 그게 18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8일이거든요. 78일을 6월 13일 지방선거로 역산을 해서 보면은 3월 26일이 데드라인이다. 그래서 26일 날 발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회가 주도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하는 것은 국회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계속 국회에다 맡겨놓으니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카드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내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나는 쓰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 26일까지 남아있고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가 돼서 한다면은 나는 이걸 철회하고 국회의 안대로 하겠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26일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청와대가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아닙니까? 베트남하고 아랍에미리트. 그렇습니다. 22일 날 예.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국회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그 시기에 26일 날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국무회의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하고 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작년 11월 달 같은 데 보면은 뭐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또 정무수석 사표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자결제로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지금 정부 말고도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루어졌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순방 기간이지만 26일이 마지노선인 만큼 26일에는 정부 개헌안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읽혀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 개헌안 대통령이 제출할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이미 결정은 다 돼 있어요. 제가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한꺼번에 내놓는 것보다도 분야별로 차근차근 해서 사흘 동안 내일부터 사흘 동안 차례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은요. 개헌안 전문과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헌법 전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모레 3월 21일 날은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을 관련해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3월 22일 날은 정부 형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연임을 할 것이냐 또는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헌법기관의 권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개헌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명은 누가 합니까? 예. 오늘도 정무수석이 할 걸로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처음에는 정무수석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막상 발표는 지금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예, 비서관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당초 했던 것보다도 이제 뒤에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백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실무자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정무기획비서관이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헌안과 관련한 사흘 동안의 설명은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한 의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국회가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단일화를 만들면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지금 국민들도 개헌 지지 의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90% 이상이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의 개헌 의지를 지도부가 잘 받들어서 합의를 하는 노력은 역시 지도부의 결단이다. 홍성표 원내대표께서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개헌을 불장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결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친 비난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 이거는 결국 진실과의 싸움입니다. 개헌을 하자는 입장과 하지 말자는 입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아무리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국민들은 그 진실만을 볼 것입니다. 21일에서 26일 날 5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를 연기한 게 그게 어떤 여유가 있는 건지 개헌안 협상에서 합의에 어떤 5일간의 시간은 의미가 있는 건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을 우리 정치권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던 것은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돼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이야기 가운데 말이죠. 네. 주목되는 부분은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고 나면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과 대통령의 이해를 구할 수도 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쏠려요. 네. 그러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안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도 나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여야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와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갖고 계속 싸우다 보면은 이게 내용에서 진도를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의해서 조금 전에 나온 화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이렇게 회의에서 나온 끝나고 말을 한 건데 정세균 의장의 주장은 계속 일관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된다 하는 국회 개헌 주도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국회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국회의 개헌 시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안을 내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해서 늦었지만은 내용에 대해서 3당들이 다 국회들이 합의를 하면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6월 13일이 꼭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과 대통령께 좀 양해를 구해서 설득을 하게 하면은 그건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하자. 그리고 나서 시기를 결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에서 26일로 5일 연기한 게 무슨 큰 정치적 의미가 있느냐. 개헌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도 되느냐. 관제 개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아침 회의 석상에서 불장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개헌이 애들 장난입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습니다. 불장난 많이 하면 밤에 자다가 오줌 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개헌 발의 일자가 엿장사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암담한
개헌 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한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 개헌 문제에 있어서 수세적이었다가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좀 태도를 바꾼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6월 지방선거 때 하겠다. 물론 홍준표 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계속 그랬었는데 자 이제는 얼마 남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선거도. 그랬는데 자 이렇게 안 되는 마당에 왜 자꾸 날짜를 그렇게 못 박아서 하자는 것은 이거는 관제 개헌이다 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하기 직전에 지금 나왔던 화면 바로 직전에 했던 이야기가 관제 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선거를 이렇게 연기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다. 개헌에 묻히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역시 선거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개헌 투표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개헌이라는 것이 희석된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청와대가 자꾸 몰아서 붙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대로 불장난이라든가 엿장수 맘대로라든가 또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새 셀 때까지 하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하다가 또 4, 5가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섞어가면서 대단히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헌법 개정안 발의권은 분명히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리는 없겠죠. 예.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일구 이연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임광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본인들도 개헌을 약속했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놓고서 이제 와서 관제 개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런 약속 파기를 국민들이 상기할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것 아니냐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지방선거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개헌이 실제로 어려울 겁니다. 26일은 그 데드라인입니다. 해서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우원식 원내대표는 뭐 그럴 생각 26일 시기 연기할 생각 있느냐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남은 5일 어떤 면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13일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한다면은 여야가 국회가 합의를 해서 발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걸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게 현재의 구조로 돼 있거든요. 분명히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표결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같이 동시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은 26일까지 앞으로 남은 엿새가 어찌 보면은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투표를 같이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그때까지 서로가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 그치고 말게 되는 거겠죠. 국회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특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정특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여야의 정치적 합의는 원내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헌정특위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헌정특위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안을 토대로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봤을 때 과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는 아마도 이런 국회와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 움직임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개헌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기 문제를 지금까지 얘기해 왔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헌에서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개헌의 화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안은 대통령 중심제,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4년 연임제로 하자. 지금 현재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년 연임제로 하자는 것이고 그러나 자유한국당은요. 대통령 중심제가 지나치게 강한 권력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을 직책을 좀 분권형으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총리에게 좀 그 권한을 나눠주자. 그래서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또는 추천하는 걸로 해서 권력 구조를 대통령의 힘을 많이 좀 빼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무슨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이야기했는데 지난 대선 때 당시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4년 중임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부분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좀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책임 총리제는 사실상의 의원 내각제 방불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고 그런데 국회가 만약에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산해서 집중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좀 막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만약에 서로 다른 엇박자를 내고 갈 경우에는 이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가 삼권 분립이 있는 상태에서도 대단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가 지금 좁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 여러분께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인광기 논술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